근데 여기 일련의 정의관념에 반한 거에서 이중매매가 있어. 그래서 이중매매 가서 이중매매를 찾아서 별표 딱 봐요. 5개를 해놓으라고. 올해 이제 이중매매가 출제가 되니까 그거는 다음 달에 우리가 할 거야. 이중매매는 봐봐요. 요거야. 원칙적으로 제가 뭐예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제가 이중매매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유해요. 근데 A적으로 무슨 가담했을 때? 적극가담. 그래서 이중매매는 아주 중요해. 올해 사례 문제로 출제되게. 올해 1번 문제 민법 2번 아니면 3번 문제가 바로 이중매매가 출제사항이 되니까 일단 별표를 하나 5개를 해놓고 적극한 사람은 미리 읽어보라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요거 정도 여쭤본 것은 배워야 돼요. 봐봐요. 사회적 타당성 뭐가 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공부할 때 목적은 성립 요건, 사회적 타당성, 효령 요건이 돼. 자, 반사의 질서, 폭행이. 그럼 103조, 104조야. 그러면 103조, 104조는 어때요? 바로 104조는 103조의 무슨 규정? 예시 규정.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놓은 예시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반사의 질서 유형 그러면 앞으로 이제 다음 달에는 요걸 이제 정인 계생사 5가지 유형을 딱 외워둬야 돼. 그러면 요 5가지 유형은 뭘로 연결돼? 불법 아닌가별로. 그러니까 얘와 얘는 뗄래야 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그러니까 요걸 해서 딱 한번 읽어보라고. 자, 네, 이중매매가 올해 출제사항이 되니까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또 하나 사례 문제가 나온다면 33번, 33페이지 6번 찾아봐요. 6번. 동그라미 6번. 뭐라고 써놨죠? 동계의 불법. 줄 쳐놔요. 33페이지에 동계의 불법. 요거 봐봐요. 자, 이거야. 자, 동기라는 것은, 그러면 동계의 불법은 거기에다, 옆에다 써요. 원칙은 뭐예요? 동계의 불법은 불법이 아니야. 불법은 결론적으로 유효하다라는 소리예요. 자, 표시되거나 유발됐을 때, 그때는 뭐예요? 동계의 불법도, 자, 불법으로 포섭이 될 수 있어.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맨날 뭐 수업 시간에 집사람 죽이고 맨날 그래요. 자, 젊은 점에 가서 자, 시칼 하나 주세요. 팔아야 안 팔아요? 시칼. 팔죠. 그럼 원칙은 유효하죠. 그런데 원칙은 유효해. 그럼 여기 봐봐. A적으로 여기 한번 봅시다. A적으로 뭐 있어요? 처시되거나 유발돼서. 왜 시칼이 필요합니까? 철물점 아저씨가 물어보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왜 물어봤어요? 왜 사갑니까? 그랬더니 아주 잘 들고 한 키에 날려버릴 수 있는 걸 주세요. 그랬더니 집사람을 살해할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표시되거나 유발될 때 이때는 무효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동기의 불법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에요. 즉 유효하답니다. 그러면 A적으로 표시되거나 유발된 경우 그러면 반사의 질서 유형은 다 이제 기준을 또 마련해놔야 돼. 봐봐요. 자, 철문점에서 자, 시칼 주세요. 팔았어요? 그러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죠. 그 이후에 살인 도구로 사용해서 그때는 반사의 질서 유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반사의 질서 구문 기준은 어때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 그러니까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반사의 질서라면 그때는 103조 위반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동기의 불법은 또 사례 문제로 출제돼. 동기의 불법은 그러면 불법이 아니야.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그런데 뭐라고 써놨어요? 표시되거나 유발된 경우. 한번 가보죠. 그러면 책을 읽을 때. 법률행위는 정상적이나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의 된 경우가 문제인데 예를 들어 칼을 정상적으로 구입하거나 그 칼을 구입하게 된 동기가 범죄에 쓰기 이한 것이었다면 이 칼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야. 자, 이에 대해서 판례는 동기가 거기 행간편천하에 표시되거나 자, 상대방이 알려진 경우 자,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의 질서인 경우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반사의 질서의 유형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를 우리가 돼야 돼?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사회 질서 위반인 법률효과. 자, 무효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무효 줄잖아요. 무효. 자,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불법 원인 급여 줄쳐놓고요. 이행한 거는 이미 이행한 것을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무효니까. 그렇죠. 무효니까. 근데 이행 후라면 이때는 바로 요거 읽어봐요. 이행 읽으면 영어는 이때는 불법법인 급여 뭐가 적용이 돼? 본문이 적용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이 생겨. 자, 그러면 사실상 위반 무혐의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행한 경우는 이른바 불법원인 급여에서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반사적 효과로서 상대방이 가져가는 거죠. 그게 바로 불법원인 급여. 그러면 봐봐요. 불법원인 급여는 그러면 어디에서만 적용이 있다? 반사의 질서. 이거 봐요. 정인, 계생사. 이걸 외워야 돼. 그래서 올해 1번 문제가 요 문제예요. 반사의 질서 이형이냐 아니냐. 이걸 잡아놔야 돼. 그래서 이게 두 문제는 무조건 출제돼. 그러니까 5점짜리가 될 수 있고 뭐예요? 2.5점짜리가 출제될 수 있어. 그럼 그 틀을 인서 다음 달에는 약간 이제 살을 붙여나가면 돼요. 자, 34페이지 가서 자 34페이지로 가봐요. 뭐가 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기 폭력행위 찾았어요? 요거는 먼저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자, 불공정한 거래행위. 일단 요거부터 외우자고. 자, 104조. 요건부터 먼저 외워야 돼, 요건. 자, 요건, 주관적 요건이 있어요. 객관적 요건이 있어. 요거는 조문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주관적 요건은 뭐냐? 불변행이에요. 요거는 미시의 또는이에요. 오늘이죠. 플러스. 이용화사가 없다면 104조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겁니다. 갖춘 게 아니에요. 그럼 요거 이제 요거부터 이제 숙지를 해놓고 조문에 갖다 붙이는 연습을 하고 써먹는 연습을 해줘야 돼. 자, 제가 요 104조 아직 20년이 더 있어야 돼요. 요거 한번 알바를 꼭 한번 하고 싶어. 알바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써놓고 일단 설명을 들어봐요. 자, 답이 있어요. 이게 8억짜리예요. 자, 연세로 봐서는 80세예요. 80세. 자, 답이 어른한테, 어리 이제 뭐예요? 어리 이제, 어리라는 사람이 갑한테 집 팔아요. 그래서 청약을 했네. 근데 갑은 갑자기 승낙을 해버려서. 자, 8천만 원 들릴 테니까 집 파세요. 이렇게 했어요. 지금 원래 집은 얼마예요? 팔아요. 그럼 80세는 어때요? 80세는 약간 치매기가 있어요. 그래서 길을 잘못 들어서 팔아요. 그래, 팔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자, 피해자의 폭리자예요. 피해자잖아, 피해자. 이 사람은 폭리자가 되네. 폭리자가 돼요. 그러면 갑이 어라한테, 뭐예요? 갑이 어리 8천만 원 파세요. 그럼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면 어때요? 정상적으로 하면 계약금이 들어가고 중도금이 들어가고 잔금이 들어가는 게 설레잖아. 근데 우리 갑이 갑자기 갑 안에 통장에다 바로 계좌에 넣어버렸어. 8천만 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피해자가 되죠. 이 사람은 폭리자가 되죠. 근데 이 80세 할아버지 그냥 치매 걸린 척 해야 돼. 이제 이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몇 살이에요? 그러면 공박, 경설, 무경, 경설에 빠져 있네요. 그래서 경설, 주관적 요건 하나 갖췄네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8억짜리는 얼마? 8천만 원. 그러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라는 소리네. 그렇죠? 현저한 불균형. 이 사람이 지금 8억짜리를 지금 8천만 원을 다 치러버렸어.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가 있어요? 영어사, 즉 악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요건을 갖춰서 안 갖췄어요? 갖췄죠. 그러면 효과가 어떻게? 이행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피해자가 얘한테 그냥 등기까지 줘버렸어. 그러면 수익자 폭리자가 잘못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갑은 어른 갑한테 얼마를 받았어? 8천만 원. 8천만 원. 8천만 원이죠. 이 집안 어때요? 집안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8천만 원 돌려줄 필요가 없어. 그럼 얼마? 8천만 원을 알바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알바. 이 사람은 8천만 원 반환 청구할 수 없건 반환을 안 해줘도 되거든. 근데 어른 갑한테 뭐예요? 갑은 어른한테 집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 80세 되면 꼭 한번 해보려고. 앞으로 20년입니다. 제가 실험 정신이 많거든. 자,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입증 책임이 참 중요하겠죠. 자, 여기 뭐라고 그래? 미시야 또는이야? 그러면 셋 중에 하나만 갖추면 돼. 우리 조문구조상. 자, 공박은 뭡니까? 공박은. 봐봐요. 이거 봐요. 급박한 공고. 그러면 두자로 원칙은. 자, 두자로 원칙이라고 그래야 돼. 빠꿍.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빠꿍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 읽어봐요. 국박이래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 급박하죠. 그러면 급박은 왜 경제적 요인에 항한다? 아니에요. 다속해. 심리적, 경제적, 그 다음에 다속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일반인이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때 경험, 무경험은 뭐예요? 특정 영역이 아니라 일반인의 경험 부족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보네. 그러면 현장 불균형이 있다 해서, 뭐예요? 자, 우리 판례는 여기에 있다 해서 주관적 요건을 받아 추정되지 않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돼? 갑이 입증해야 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야. 자, 딱 외통성이 걸려야 돼요, 요거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현전한 불균형이 있다 해서 뭐예요? 주관적 요건. 요거는 추정되지 않아. 그러면 요 피해자가 뭐예요? 주관적 요건과 읽어봐요. 객관적 요건을 입증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저 입증 책임이 아주 중요해요. 계약이 무효다 그러면 유리한 사람은? 계약이 유리한 아니지. 얘가 입증을 해야죠. 계약의 유효를 입증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그러면 입증 책임은 1단계 유리한 자. 2단계는 요 조문대로 입증하면 되고 3단계는 추정받으면 요게 추정받지 않으니까 요 주관적 요건은 폭리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어. 누가 입증해? 피해자가 입증. 자, 그게 이제 책을 읽어. 그러면 이제 한번 써놨으니까 자, 책을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 봐봐요. 백사적 정리하고 시작. 자, 당사자의 공박 경설 또는 무경험으로 잘라요. 이게 주관적 요건이야. 미시야 또는이야? 또는이죠. 그러면 셋 중에 하나만 갖춰도 돼. 인하여 찾았어요? 인하여 이게 바로 이거예요. 무슨 의사가 있어야 돼? 이용과사. 아기가 있어야 돼. 그러면 현저한 불균형 요거죠. 요거. 이거죠. 현저한 불균형. 이게 바로 객관적 요건이거든. 그러면 요 요건을 갖추면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무슨 무효가 돼? 절대적 무효. 그럼 746조 불법 원인급여 뭐가 적용이 돼요? 단서가 적용돼. 단서가 뭐에 걸어나 좋잖아요.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는 걸어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래서 단서가 적용돼. 자, 이 부분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그럼 가로 2번에 불공정의 승립 요건, 그래서 1번 객관적 요건 좋잖아요. 객관적 요건. 자, 동그라미 2번에 주관적 요건 좋잖아요. 자, 그래서 공박이 뒷장 가면 공박이 나올 거예요. 공박. 자, 공박은 밑에다 써 다. 공박은 다 포함돼. 다라고 써요. 다. 공박 밑에 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공박은 경제적 요인이 하나입니다. OX, X. 다예요. 근데 무경험 줄쳐나 봐요. 무경험은 뭐예요? 이 사람 보면 갑은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렇죠? 특정 영역의 무경험이 아니야. 일반 거래. 거기에서 두 번째 줄 둘 다 하잖아요. 일반에 그냥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 요거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나머지 쭉 나와 있는데 특히 가로 3번 입증 책임 요거 좀 더 선하고 나머지는 읽어봐도 돼요. 나중에 해도. 입증 책임 찾았어요? 네, 입증 책임이 제일 어려워. 우리 민법에서. 자, 그러면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써봐요. 무슨 책임? 입증 책임 1단계. 자,
자, 2단계. 자, 3단계. 3단계. 자, 입증 책임의 전문가가 변호사예요. 그럼 1단계는 뭐예요? 누가 유리한가를 봐요. 누가 유리한가를 봐요. 자, 2단계는 뭐예요? 법조문 문구대로만 입증하면 돼.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 자, 3단계는 마지막 단계는 추정받아. 누가 입증해요? 반대 당사자 입증. 그래서 제가 뭐라는 거예요? 자, 신림동에서 민사소송법을 강의하거든. 자, 민사소송. 그래서 민사소송도 마찬가지 입증 책임이 아주 중요해. 그럼 결론적으로 1단계 누가 유리한가? 2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 그러면 요건 효과 요거만 입증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반대 당사자. 이게 수학 공식처럼 딱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아까도 여쭤봤어요. 봐봐요. 계약의 무효는 누가 입증해야 돼? 계약의 무효는 피해자, 할아버지. 계약의 유효는 폭리자가. 그렇죠, 폭리자가. 그럼 또 하나는 2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만 입증해주면 돼. 근데 봐봐요. 우리 판례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해서 공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어. 그러면 여기 있다고 해서 여기에 추정된다면 폭리자가 입증해야죠. 근데 이게 있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은 추정되지 않거든. 그럼 누가 입증해? 할아버지, 피해자가 입증. 자, 입증 책임 읽어보죠. 법률행위 그만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다 하여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 추정하거나 궁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한 자 스스로 궁박, 경솔, 무교함으로 인해서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입증을 해? 피해자가. 그렇죠. 자, 효과와 관련돼서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적용 범위는 자, 하나만 일단 잡아. 자, 정여 줄 전화해. 정여. 자, 두 번째 줄 정여가 있어. 그 다음에 갱매 줄 쳐다봐요. 정여하고 갱매. 거기 적용 가로 4번에 적용 범위가 나올 거야. 적용 범위 가로 4번에. 몇 페이지죠? 36페이지 가로 4번에 적용 범위. 자, 정여 찾았어요? 자, 갱매 찾았어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정여는 유상, 무상? 유상이죠. 읽어봐요. 현저한 불균형이 없죠. 그러면 정여는 적용이 없다. 또 하나는 경매는 당사자가 있어 없어? 없어. 국가하고 저하거든. 그럼 경매는 결론 백사조의 적용이 없다. 자, 거기까지가 요번에 목표예요. 나머지는 내버려 두라고 좀 이제 살을 붙여 나가면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봅시다. 자, 무슨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읽어봐요. 목적, 성립요건, 사회적 타당성. 그럼 103조가 뭐예요? 104조. 그러면 사회적 타당성, 정인, 계생사, 그것과 숙제 가야 되고. 자, 그러면 104조와 관련돼서 불공정한 거행이죠. 그러면 요거는 빨리 외워줘야 돼.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공박, 경솔, 무경을 모두 갖춰야 된다. OX, X. 요건 뭐예요? 또는 셋 중에 하나만 갖추면 돼.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해서 주관적 요건은 충족되지 않아요. 그럼 폭리자가 입증한다. OX, X. 누가 입증해? 피해자가. 그러면 1단계 그러면 읽어봐요. 누가 유리한가?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뭐라는 거예요? 누가 유리해? 원고가 유리하잖아. 그럼 원고가 먼저 입증을 해. 그럼 원고가 여러한 사실을 입증을 해봐. 그럼 입증을 못해서 피고 패소 판결이 돼. 그럼 피고는 유능한 변호사를 써서 어떻게든지 입증을 했어요. 그럼 원고가 입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근데 원고가 입증을 못하면 원고 패소 판결이 돼. 그래서 민사소송은 공격 방어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출발은 누가부터 한다? 원고부터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봐봐요. 우리 페널티킹 있죠. 선부차기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사는 사람이 유리해. 두 번째 사는 사람이 유리해. 첫 번째 사는 사람이 불리해요. 불유리하죠. 마음이 덜 떨려. 그렇죠? 그러니까 성킥이 우선이라고 해서 자꾸 이기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런 면에서 잡아서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번 시간에 그럼 뭐 했어요? 목적에 학점, 목적에
가능. 그래서 학가적, 적법이죠. 적법. 적법은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은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 그 다음에 목적이 뭐예요? 이거예요. 사회적 타당성. 그럼 103조와 104조의 관계. 요거 잡고. 그럼 103조와 104조는 뭐예요? 불법 원인급여. 불법 원인급여는 딴 데는 적용이 없어. 몇 조에만? 103조, 104조. 반사의 질서만. 그러면 요거 두 가지. 그러면 103조, 104조의 효과는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 이행 후라면 요거는 103조는 746조 본문이 적용돼. 자, 그러면 104조는 746조 단서가 적용이 된다. 항상 불법 원인 급여 그러면 반사의 질서 요거와 관련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정도 해놓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